자, 마지막 조건인 D 조건입니다. D 조건에서 첫 번째,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공장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해상 및 내수 운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공장과 매수인의 공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사실 D 조건을 보면 delivered가 있어서 그런지 delivery가 생각나거든요. 맥딜리버리. 배송이 되었다는 소리겠죠? 자, 이렇듯 D 조건은 delivered, 첫 자가 delivered의 D인데요.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의 상태에 둠으로써 위험을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즉, 비용의 분기점은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자, 여기가 지정 장소라고 했을 때 이때 인도된다고 했을 때 그럼 위험의 분기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습니다. 위험하고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뭐였죠? CPT하고 CFR. 맞죠? 자, DAP의 특징은 위험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죠.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상태에 둔 때 이전되고 여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도착 운송수단 여기에서 물품을 양할 의무가 없으며 양하 의무는 없으며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두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 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있다가 나올 조건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은 세금 납부하도록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뒤에 두 번째 조건, DPU 조건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2010에서 어떤 조건이 바뀐 거죠? 2010에서 DAT 조건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듯한 트럭으로 여기를 지정 장소라고 하고 물건이 아까와 다르게 내려와 있죠? 인도. 자, DPU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자, 아까와 다르게 여기는 양하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의 DAT 조건이
삭제되고 이 조건이 신설됐는데요. 기존의 DAT 기존 DAT 조건에서는 인도 장소가 터미널이었어요. 이 터미널로만 한정되었었는데 이번에 2020에서는 지정 목적지라고 해서 터미널을 포함한 수입국의 지정 장소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터미널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비용은 양화된 상태 여기겠고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DAT 조건의 특징은 무엇이냐? 위험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이전되고 지금 여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까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I가 들어간 조건에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매도인이 도착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양하할 의무가 있는. 그래서 이 unloaded가 양하된이에요. 그래서 양화된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배웠던 DAP 조건에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D 조건의 마지막인 DDP, Delivered Duty Paid. 선생님은 사실 이 DDP 조건을 보면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생각나는데요. 이거를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DDP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Delivered Duty Paid 모든 의무가 지급되었다는 조건으로 쌤은 외웠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장을 그려보겠습니다. 공장 그리고 D 조건들은 다 매도인의 장소에 물건들하고 인도된 이 지점과 지정 장소가 중요하죠. 자, DDP 조건은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 자, 차이점이 보이죠? 양하 준비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매수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나요? 그런가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어떠냐? 특징은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요. 우리 맨 처음 배웠던 이 XW 조건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DDP 조건은 이 XW 맨 처음에 배웠던 이 조건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왜 반대냐? DDP는 여기에 있는 매도인이 가장 의무가 큰 조건이고요.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가 되고 매수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에요. 즉,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 여기 지정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입니다. 조건이 큰 조건.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다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매도인은 수출 통관 절차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말했죠? 매도인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야 하고 그에 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수입 통관 절차를 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가장 의무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11가지 조건 중에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겠죠? 반대로 매수인은 가장 최소겠죠? 자, 지금까지 인코텀즈 2020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며 연필로 써가면서 쌤이랑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PPT 화면 지금 보고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나와 있는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조건을 눈으로 익히면서 입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그 다음 DAP, DPU, DDP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초록색 박스는 매도인의 조건이고요. 파란색은 바이어인 매수인인데요. 선생님과 다르게 이 그림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분기점으로 나눠져 있죠. 자, 선생님은 어떠한 두 가지 시점을 나눠서 구별했죠? 위험과 비용으로 나눴는데요. EXW 조건 같은 경우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 해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비용은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었죠. 두 번째, FCA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FAS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 또는 바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바지라는 특정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 해서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비용의 이전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C조건의 첫 번째 CPT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인데요. 물품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 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단, 보험료는 제외입니다. CIP 조건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 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의 세 번째 조건, CFR 조건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인데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 적재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CIF는 CIP와 같이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D 조건, DAP는 도착 장소 인도 조건입니다.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
조건은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양화비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으로 물품이 수입 통관된 상태에서 수입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양화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수입 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가금 모두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조건을 배워봤는데요. 영어 E, F, C, D 그룹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엔 뭐가 있었죠? E, X, W. F 조건에는 FCA, FAS, FOB. 자, 그럼 C 조건은 뭐가 있었죠? 보험료가 포함된 CIF나 CIP와 나머지 두 가지는 CFR과 CPT 조건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D 조건은 delivered, 쌤이 맥도날드 딜리버리 생각난다고 했는데 DAP와 DPU, DDP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1가지 조건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기 전에 이 파란색 꼬물이는 매수인이고요. 초록색 꼬물이는 매도인이에요. 이제 이 둘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쌤이랑 같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먼저 매수인부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EXW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최소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죠? 매도인이 최소로 갖고 있죠? 그래서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의 의무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최대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해야 합니다. 완전 이 맨 끝과 끝에 있는 조건이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수인이 또 어떠한 조건에서 의무가 있냐? FCA의 수입 통관 의무, 그리고 FAS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에 FOB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CPT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CIP의 수입 통관 의무, CFR의 수입 통관 의무, CIF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DDP의 말고 DAP의 수입 통관 의무, 마지막으로 DPU의 수입 통관 의무가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인은 어떨까요? 이걸 가져올게요. 매도인은 FCA부터 DDP를 제외한 DPU까지 모두 수출 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수출 통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특별하게 이 XW만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가지고 있고,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면 매도인의 가장 최소 의무 조건인 EXW에서는 수입 통관의 의무나 수출 통관의 의무 모두 매도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인 DDP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과 수입 통관 모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EXW가 가장 의무가 큰 조건이니까 매수인이 둘 다 수입과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DDP는 매도인이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매수인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눈으로 한 번 더 익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코텀즈 2020을 운송 방식별로 분류하고 운송비와 운임 부담자별로 분류해보고 보험 가입자별로 분류해보고 위험 이전의 분기점별로 분류해보고 무역거래 조건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